건뉴스 2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이번에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 실장의 집은 물론 민주당사와 국회 본청 안에 있는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빠르면 이번 주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소환할 걸로 보입니다. 경찰 지휘의 최고 책임자인 윤익은 경찰청장의 입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야당 단독으로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정조사보다는 신속한 수사가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모레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순방 기간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6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재확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에는 하루 최대 2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전국 주도권을 결정할 미 의회 중간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할 걸로 전망되는 가운데 상원 판세는 여전히 안개수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이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자택과 국회 당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1억 4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김용 부원장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도 여러 차례 나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의 칼끝이 결국 이재명 대표를 정저준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를 두고서 여야는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질 나쁜 정치 행위라면서 검찰 독재로 정부 여당이 야당을 짓밟으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대장동 저수지의 빌부터 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재명의 비밀 금고를 만든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의 입장 듣고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대장동 저수지에 빌부터 이익 공동체를 형성하고 수백억 원대의 자금을 이용해 정치인 이재명의 비밀 금고를 만들고자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대장동 공동 이익체를 위한 방패막이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수사가 아닙니다.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일념 아래 반헌법적 범죄도 서슴지 않는 질 나쁜 정치 행위입니다. 저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 조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검찰은 나쁜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십시오. 네,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 재난 상황을 관리하는 책임 있는 지휘권자가 누구인지 또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자택과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지금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김용 부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측근입니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자택, 사무실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질 나쁜 검찰의 정치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뭐 지난 김용 부연구원장의 압수수색 때도 사실은 결국에는 네. 5개의 의미 없는 파일만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검찰이 대대적으로 2번이나 압수수색에 시도를 했던 것이죠. 예. 전형적인 지금 이런 12구 참사 와중에 네. 뭔가 관심을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검찰의 의도가 있지는 않은지,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망신 주기를 하려고 하는 검찰의 또 쇼는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드는 상황인데요. 실제로는 오늘은 민주 당사 그리고 국회 본청에 있는 당대표 비서실 압수수색을 2군데를 시도한 것입니다. 네.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민주 당사의 경우에는 정진상 실장의 본인의 방이나 PC나 아니면 책상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급습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 논의 과정을 통해서 5명 정도의 검찰 수사관과 함께 그 9층에 그런 정진상 실장의 집무기가 없다는 거 확인하고 다시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상황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예. 또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장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장실과 소통하면서 임의 제출 방식으로의 그런 수사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네. 이 타이밍에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검찰이 뭔가 액션을 보여주려고 하는 탄압 아닌가, 이런 사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이렇게 보여주기식 수사다, 질 나쁜 정치행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정당한 검찰 수사에 응해라 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진석 오늘 비대위원장도 정당한 법 집행이다, 민주당도 협조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이재명 당대표가 네. 본인에 관한 뭐 사탕 하나 받아 먹은 적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반증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수사입니다. 그리고 많이 늦어진 수사죠. 이 예. 수사를 국민의힘이나 뭐 윤석열 정부가 기획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원래 민주당의 내부 경선 과정에서 네. 이 대장동 사건이 터져 나와서 여러 시민단체가 이제 수사를 요청했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미 오늘 뭐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장 부원장 공소장에 따르면은 예. 그 대장동 그 엄청난 천문학적 그 수익금이 누구의 돈이냐라는 의문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만배 씨가 본인과 부인 누나 명의로 보유하던 대장동 사업 지분의 24.5%가 이 이른바 측근 3인방 몫이다라는 게 공소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을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는데 저는 이거 참 문제라 생각합니다. 뭐냐니까 예. 이제 갑작스레 당대표가 된 것도 이런 어떤 사법 방탄 쫓기를 위해서 했다는 것이 뭐 민주당 내에서도 공공연한 이제 비밀인데 여기에 이제 그 최측근 2명을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당대표 비서실장인가요? 당대표 무슨 실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사하고 국회 내에 사무실이나 사무 이제 집기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거 뭐 정말 이재명 대표의 그 정말 사탕 하나 받아 먹었다는 그 주장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도 예. 꼭 필요한 수사고 그걸 뭐 해야죠. 있는 죄는 덮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진상 그 예. 법무조정실장이 예. 사무실, 그 당사에는 거의 사무실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네, 네. 그런데 거기를 압수수색하는 건 너무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런 주장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검찰로서는 확인을 해봐야죠. 그것이 정말 이재명 대표와 연루된 지금 이재명 대표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예, 다만 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기소된 그 공소장에 보면 나오는 사실들 네. 이런 사실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또 판단해 주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반드시 그 피의자라든가 이 사람에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떳떳하게 협조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또 국회라든가 민주당을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전부터 이재명 대표의 그 사적 관계와 성남시장 때부터 도지사부터 이 척근들을 그 지금 비위 혐의와 관련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검찰이 민주당 당사 사무실로 이제 들어간 거는 맞죠?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5명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금 들어간 상황인지 아닌지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 국회 안에 있는 또 사무실도 있지 않습니까? 국회 예. 안에는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예, 의장실에서 허락이 떨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대기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까지 저희 1시 반 의원총회에서 확인을 하고 지금 방송에 제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예. 진행 사항은 오늘 조금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우리 민주당에서는 왜 정치적인 탄압이냐 아니면 검찰의 예, 슈링이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제로 김용 부원장의 그런 정치자금법 위반 그 사건의 발단은 2013년, 14년의 사건인데요. 실제로 이런 정 실장과 그리고 네. 김용 부원장 모두 당직자로 임용된 지는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예. 13년, 14년에 그 사건을 가지고 제1야당의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또 국회 본청까지 들어오려고 하는 네. 그런 검찰의 무리수를 두는 수사가 과연 어떤 거를 목표로 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는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런 검찰의 뭔가 액션들로 인해서 언론의 조명을 받기 위한 하나의 이 타이밍에서의 계획된 뭔가 그런 행위가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저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예. 특히나 그 공소장에 보면은 남욱 변호사가 결국에는 돈을 이렇게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정민용, 유동규와 같이 김용 부원장을 공범으로 묶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결국 공범으로 묶으면서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안들이 순차적으로 자금 이동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요. 네. 당시 지금 김용 부원장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그동안의 수많은 수사를 통해서 하지만 얻은 것은 진술과 메모에 의한 공소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와 같이 소방서도 다녀오시고 예. 같이 움직이셨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혹시 이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전혀 안 했나요? 전혀 언급하시지 않았고요. 예. 이번에 용산 소방서 오전에 대표님 모시고 갔다 왔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12구 참사에 대한 정말 일선에서 네. 그날 당시 가장 프론트 라인에서 최전방에서 고생했던 용산 소방서의 대원들을 격려하고 지금 심리와 트라우마 그리고 PTSD로 시달리고 있는 많은 대원들이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우리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한테 화살로 돌리는지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정말 격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눈물의 바다가 됐다는 얘기를 예. 들으면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 참사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고 네. 전쟁을 치렀을 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쟁의 수장이 책임지는 거지 일선 병사가 책임지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한 명백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왔고 예. 이재명 당대표는 이 외에 다른 언급은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짚어보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이제 최측근이라고 했던 김용 부원장 또 정진상 실장 모두 이제 김용 부원장은 이제 재판에 넘겨진 것이고 또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 이제 강제 수사에 들어간 건데요.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침묵하고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본인과의 지금 직접적인 상황이라고 명확하게 증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검찰의 수많은 무리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예. 특히나 이런 예.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었다고 보이는데요. 예. 실례로 금년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단독이라는 피의사실 공표 기사 목록이 85건에 달합니다. 네, 검찰발. 네. 이런 것들이 의도된 언론을 플레이하는 검찰의 아.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질타가 있는 것입니다. 예, 어제 김용 부원장 기소하면서 공소장이 좀 언론에 네네. 공개가 좀 됐나 봐요. 다 대부분 이제 공소장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공소장에 보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 이름은 여러 차례 이제 쓰여 있는데 공모 관계로 이렇게 적시하지는 않았나 봐요. 네, 예. 그건 이제 검찰이 조심해야죠. 현재 어쨌든 여당 당 대표지 않습니까? 계속 수사를 해 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제 그거는 그런 것을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피의사실 공표제 이야기 요즘은 적법 절차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네. 예, 그건 뭐 수사를 밝혀가면서 하나하나 하게 될 것이고, 자 지금 이게 왜 지금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예. 이 수사가 지난 정부 내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우선에 이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이 지난해 여름에 나왔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민주당의 치열한 내부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먼저 제기된 사안입니다. 사안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당 대선 후보를 세우고 하면서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한 수사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뒤늦게 밝혀지는데 자, 이 사건의 진실은 돈줄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비로소 이제 돈이 어디로 쓰이고 있는지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 정말 당군 일의 최대 수익을 던져줬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하나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뭐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이는데 네.
우리 정의당 비대위원장이던 이은주 의원도 지난번 국회 연설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네.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예.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결백을 가혹한 수사에 맡겨서 스스로 풀어야지 이걸 국회로 가져오면 안 된다. 그다음에 민주당 내 다수 의원도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이재명 대표의 측근에 관한 수사로 왜 우리 당 전체가 사법적인 리스크를 안아야 되느냐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정말 여러 차례 본인이 결백하다면 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민주당 없습니다.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검찰이 모든 의혹을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당내에서는 어떤 준비라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당내에서는 그 정치 보복에 예. 대한 TF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TF에서 이름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12구 참사나 여러 가지 민생의 경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하려고 당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그 자금의 유출이나 이런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입증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검찰이 계속 그런 단독 85건을 예.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러면서 입증되지 않은 혐의를 언론에 유출하면서 압박하는 듯한 이런 행태에 대해서 규탄을 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면에서 그런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에도 어긋나는 이런 피의 사실 공표, 이게 지금 뭐 명예훼손이 될 대선 수도 경선 있거든요. 자금이라고 뭐 적시된 것으로 공소장에 전해지고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사용처와 관련한 내용은 지금 공소장 이런 데도 없나 봐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그리고 또 그 부분은 일부분은 뭐 수사에 대한 기밀일 수도 있기도 하기 예. 때문에 예.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소에 관한 사실, 그 피의자를 구속시켜야 되고 재판에 붙일 수밖에 없다는 이런 주장을 담은 것이고 예. 그 이제 증거를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나올 수 예, 있다는 여기에 말씀하시는 모든 거죠? 사안을 예. 담을 필요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야가 워낙 첨예하게 지금 맞붙었고 충돌이 계속 될 것 같은데요. 이태원 참사 관련한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 그리고 비교섭 단체 모두 조정은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이 포함되어서 예. 요구서 접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내용을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됩니까? 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그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대한 부분을 예. 다뤄야 한다. 그리고 원인 책임 소재. 예, 재난 안전 관리 체계 작동 실태 조사를 위해서 여러 부처 간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더 점검을 하게 되고요. 예. 또 이 참사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이런 의혹이 있으면 규명을 하는 내용이 있고 또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가족, 공무원, 관계 언론인들 이런 피해 범위에 대한 그런 후속 대책 그리고 정부의 지원 대책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참사 원인, 책임 소재 이런 거 한번 따져보자라는 건데 사실 국회가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이게 맞습니다. 국정조사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그리고 지금 예. 이게 국회 상임위에서 어제도 오늘도 계속 뭐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회 또 안전행정부와 행정안전부와 또 경찰과 소방청을 담당하는 행안위에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예. 국정감조사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지 않아도 지금 바로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정부와 국회가 후속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마치 지금 수사 누가 지금 수사의 방향을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오죽하면 대통령 국정상황실이 네.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용산서 서장한테 전화를 하고 다그치고 했던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마당에 지금 이 수사에 성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다 진행되는 것인데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경향신문에 난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들이 대부분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검찰 수사나 경찰 혹은 검경 합수부 방식도 있고 절반 정도 되고 국회가 하는 조사에 대해서는 모두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특별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도 또 구성하고 범위 시간이 걸리고 지금 뭐 시간을 지체할 필요 없이 바로 각 관련 상임위에서 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경찰은 경찰대로 특수부는 특수본대로 이 빨리 수사하기를 밝혀서 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밝혀내고 있죠. 야당에서는 이
수사와 국정조사를 함께 동시에 진행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과거 세월호 때도 그랬고 삼풍백화점 사고 때도 그랬고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때와 지금 뭐 그때도 잘 보시면은 그것이 며칠 내로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예. 네, 차근차근 이루어지게 돼 있고 또 국회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네.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왜 문제가 근데 이런 오늘 그 경향신문 리상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경찰이 소방청에 그러니까 119에다가 빨리 와달라. 아니 경찰이 어디 있고 소방이 어디 있습니까? 119가 빨리 올 수도 있고 112도 빨리 올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신고를 했는데 공조 요청을 2번이나 무시했다 그래요. 이런 그 지금 재난 방지 공조 시스템의 문제 같은 것을 동시에 살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그럼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갈 것이냐. 그리고 지금 자치 경찰 또 예. 지방자치제의 강화로 과연 이런 재난 공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체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재편까지 가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침에 그 경향신문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그 단순히 이렇게 누구 인책 이런 걸 넘어서서 왜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느냐.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이 과거 세월호 때에 비해서 어떻느냐. 세월호 때와 똑같거나 더 나빠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월호에 의해 지난 6년간 그 정부는 이전 정부는 그리고 지금까지 뭘 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근본적으로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야당의 입장에서는 국정조사가 반드시 지금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죠. 자,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그 사고 현장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유가족들이 이태원 1번 출구에 모여 계십니다. 네.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아이가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이제는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의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구조되고 정말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야당에서 자료 요구를 할 때요. 그 사건 발생 이후에 119 그리고 112의 무전 녹취록도 제대로 자료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CCTV에 대한 접근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가 접근이 되지 않는다면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또 사실이 진상규명 과정에서 은폐되거나 축소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를 완전히 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나서 국정조사를 필요하면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게 이제 여당의 생각인 것 같아요. 이 여당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떤 너무 여유가 있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로 정말 너무 아까운 156명의 네. 희생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의 가동을 해서 네. 정말 모든 국가와 국민이 관심을 집중할 때 새로운 사실들을 계속 밝혀내고 차곡차곡 쌓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예. 네. 우선은 국회의 기능인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진행을 하게 돼 있는 만큼 그에 대해서 의장도 이에 대해서는 부응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예.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이 됐잖아요. 예. 이건 예. 국회법에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4분의 1 이상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네. 하면 국회 이제 근데 사실 여야 합의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여야 합의에 대한 국민적인 그 응답이 높은 까닭은 예. 사실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원만하겠죠. 그러나 지금 야당이 180석 갖고 이제 다수당석을 밀어붙이면은 예. 사실은 그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행될 수도 예. 있는데 또 하나 약간 이게 좀 실질을 따져 보면은 과연 그럴 일인가 싶은 것이 자 지금 CCTV 이런 것들에 대한 요청권 같은 것을 네. 국정조사 이유가 구성된다 했더라도 강제 수사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갖다가 그러면은 경찰이 숨기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그것을 지금 안행위를 통해서 즉각 요구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찰이 예. 오히려 대통령이 오히려 저 회의에서 아니 경찰이 대응이 왜 이렇게 늦었냐고 격분할 만큼 지금 오히려 우리 정부라든가 여당도 왜 이렇게 재난 시스템이 이런 그 비상 상황에서의 경찰의 대응 시스템이 미흡한가? 왜 소방청과의 공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는 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더디는가에 대한 아주 굉장히 큰 격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함께 언제든지 상임위에서 지금 자료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진행하게 되면요. 자료 협조를 충분히 안 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그 CCTV만 해도 서울 경찰청을 방문했고요. 경찰청을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정부의 협조가 미진하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고요. 예. 실제로 국민의힘도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국정조사 국민들이 요구하는 데 있어서 들어오지 않는다면 뭔가 여당으로서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왜곡? 은폐?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요, 참모들이 쓴 메모가 공개돼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 사적 대화를 나누다 한 실수라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참사 원인 규명하는 장이 웃기냐라면서 대통령의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뭐 좀 웃기고 있네라고 이렇게 수석들이 한 말씀, 그건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해서. 혹시 양 수석이 사적 대화를 나누다가 실수한 것인데 그 현장에서 바로 사과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해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질문 과정에서 웃기고 있네 이런 멘보를 하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웃깁니까? 157명이라고 하는 꽃다운 생명들이 정부의 잘못으로, 명백한 정부의 과오로 생명을 잃었는데 그 원인을 규명하는 이 장이 웃겨 보입니까? 네, 어제 이 국감장에서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 중에 이 메모장이 카메라에 잡힌 겁니다. 웃기고 있네라고 써져 있었고 그것을 이제 지우는 장면까지 잡혔는데요. 여당에서는 이 이야기가 오늘 많이 회자됐을 것 같아요. 왜 썼답니까? 어떤 이야기로 쓴 겁니까? 그 사적 대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적 대화까지 다 밝힐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네. 부적절했죠. 그 예. 엄중한 자리에서.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밀착된 그 국정 운영위원회실에 예. 가보면은 예. 뭐 대통령 비서실장 앞에 앉아 있고 수석 앉아 있고 그냥 아주 밀착돼 있어서 네. 무슨 말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이제 서로 필담으로 주고받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런 것이 노출되어서 그런 소동을 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부적절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야당 대표까지 나서서 그렇게 침소방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어쨌거나 바로 사과를 했었고 네. 또 그건 뭐 정말 적절치 못했는데 자 다만 이제 뭐 이런 일이 뭐 지난번에도 있었죠. 뭐 지난 민주당 정부 시절에는 장관이 우리 그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소설 쓰고 있네라고 말까지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장관 사과했습니까? 안 했죠. 그런데 이건 바로 사과한 일이고 또 사실은 그 사적 대화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엄중한 시기에 그런 인식을 했을 리가 없고요. 그렇게 했다면 진짜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아까 지금 조사 국정조사 문제 네. 또 국회 역할에 대해서 좀 보태고 싶으면은 오늘 아침 여론조사 이거 말씀드리면은 한국 사회에서 대형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었어요. 이 경향신문 조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 37% 정도가 정부의 무책임. 결국 정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 정부는 예. 무한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또 뜻밖에도 많은 분들이 사실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안전을 경시하는 사회 분위기, 또 안전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고 안전 시스템의 부족을 훨씬 더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지금 경찰과 특수본과 진행되는 이 조사는 숨길 것도 없고 오히려 대통령실이 독촉을 해가면서 지금 경찰이 많이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 그럼요.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야 그래서 지금 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왜 이런 일이 6년 전에 그 큰 참사가 나고서도 해난 사고는 똑같이 더 많이 발생하고 더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네. 일이 반복되는지 왜 역대 정부는 그때만 인책하고 그때만 이야기하다가 이런 사태가 더욱 악화된 형태로 반복되는지 알겠습니다. 이것을 국회가 근본적으로 예. 좀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메모에 대해서 후속 조치 지금 생각하고 있죠. 예, 예. 아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 양해가 됐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오늘 또 수석 대변인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를 모독한 대통령실 네. 수석 파면하십시오라고 예.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엄중한 시기에 운영위에 중인 출석을 한 이 대통령실 수석들이 이런 잡담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정부의 이 태세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저희는 정말
이유 없이 대통령께는 EXX라는 욕을 들어야 되고요. 또 일부 의원은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국무위원에게 모독을 받아야 되고 또 어제의 상황에서는 웃기고 있네라는 또 모욕을 받아야 된다면 이것은 정말 국민의힘과 이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 모두 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국회를 보는 시각이 이렇게 권위적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을 무시할 수 있는 모욕적인 발언이다라는 네. 면에서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희생자 명단과 영정 공개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 같아요. 민주당의 입장입니까? 예. 대표님이 대표가 이야기했으니까요. 예, 예. 공식적인 발언이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제인가요? 그 민주당 부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예. 메시지를 보내게 이제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저희는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유가족이 원하는 방식으로의 예. 공개와 그다음에 그 추모 공간의 마련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유족분들이 충격과 슬픔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는 뭔가 같이 모여서 단합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시기가 온 만큼 그들의 모임이 유족이 반대하지 진행되어 않는 있습니다. 한이라는 조건이 있었군요.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유족의 뜻을 길어서 예.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름과 영정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제 국회 국민의힘 운영위원회 입장. 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족에게 쭉 물어봤답니다. 이 문제. 네. 왜냐하면 예. 사실은 이 명단은 예. 정부로서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여기에 대한 여러 구속 당연히 절차, 알고 있겠죠. 예. 구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유족들이 다 꽃다운 나이에 그 자녀들을 잃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이제 그 대통령실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예. 파악한 바로는 다수가 이렇게 공개를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라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일부 알겠습니다. 희생자들은 그 언론을 통해서 이름과 실명과 사진이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족들이 바라는 바가 이제는 또 단계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충분한 예.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알겠습니다. 이견이 오늘- 있을 수가 없죠. 예,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도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이틀째 6만 명대로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7차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쯤 하루 최대 2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코로나19 발생 현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2,472명입니다. 어제보다 100여 명 많습니다.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 8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7천여 명, 2주 전보다는 2만 1,000명 정도 늘어서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3주 연속 1을 웃돌면서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지난주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1, 주간 위험도는 2주 연속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10월 넷째 주 주간 확진자 가운데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은 10.52%로 전주의 9.85보다 늘었습니다. 확진자 증가과 통상 2, 3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추이도 심상치 않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엿새째 300명대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59명으로 지난 9월 25일 이후 45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추가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3%로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접종률이 9%, 요양병원 같은 감염 취약시설 접종률이 6.9%에 그치고 있다며 추가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7차 유행 정점이 지난 여름 유행 수준 하루 최대 20만 명이 될 거란 전망도 나왔다고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과 민간 연구진 수리 모델링 결과 올겨울 7차 유행 확진자 규모가 하루 2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하루 최대 18만 명, 정점이었던 주간에 하루 평균 13만 명이었던 여름철 유행 수준 이내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요인으로 더 늘거나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점은 변이 유입 상황에 따라 다음 달 또는 그 이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겨울철 재유행 시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내년 1분기에 도입하려던 먹는 치료제를 다음 달에 조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치료제는 팍스로비드 20만 명분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와있던 최명신입니다. 오는 17일 치러지는 대입 수능시험 수험생이 11일 이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교육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과 달리 별도로 마련된 고사장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면서 수험생이 확진됐을 때는 반드시 교육청에 통보를 해서 확진된 수험생이 별도의 고사장에 입실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손을 떨며 늘어나는 사상자 수를 발표했던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 기억하실 겁니다. 최 서장도 특수본 입건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소방 내부에선 참사의 책임을 소방으로 돌리려는 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튿날 새벽 모두 4차례에 걸쳐 브리핑을 주관한 최성범 서울 용산 소방서장. 갈수록 늘어나는 사상자 현황을 발표하면서 마이크를 든 왼쪽 손을 덜덜 떠는 모습이 포착되며 당시 SNS를 중심으로 최 서장을 향한 격려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소방 364명 등 848명이 동원되었고 소방차 94대 등 143대가 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최 서장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선상을 빠져나가진 못했습니다. 경찰과 용산구청 책임자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겁니다. 참사 발생 전 경찰이 공동대응을 요청한 2건에 대해 구급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고 참사 직후엔 종로소방서 구급차가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점 등을 특수본이 살펴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소방 내부에선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경찰이 소방으로 책임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엔 최 서장의 입건에 화가 난다는 글이 300개 넘게 올라왔고 일부 SNS 게시물엔 경찰이 최 서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날선 비판이 담겼습니다.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소방 현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분들이 소방서장님을 잘못된 조치를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은데. 반면 경찰 내부에선 참사의 책임을 경찰에게만 과도하게 지우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한 경찰관은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려 책임 떠넘기기로 비칠까 조심스럽지만 재난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의 법적 지위는 긴급 구조지원 기관이란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무단 증축된 건축물로 골목길 폭이 비좁아지면서 이태원 참사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 용산구청이 현장 주변의 불법 건축물을 경찰에 뒤늦게 고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용산구청은 참사 발생 9일 만인 그제 건축법 위반 혐의로 참사 현장 주변 불법 건축물 5곳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 가운데 해밀턴 호텔은 지난 2013년부터 불법 증축 사실이 적발됐지만 4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 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메모지에 웃기고 있네 말을 쓴 것이 언론들의 카메라에 붙잡혀 배석하신 분 중에서 이걸 쓰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랄 거예요? 자, 잠깐만요. 모두 저를 통해 수많은 청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대통령을 대신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저도 그 점이 지금 제일 갑갑하고 비통하고. 뒤에서 여기 배석해 계시는 대통령실 관계자분들의 답변 태도라든지 비웃듯이 큰 소리로 웃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 없도록 만약 그랬으면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예. 저 질의하는 도중에 참으로 경악스러울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메모지에 웃기고 있네 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이 언론들의 카메라에 붙잡혀서 기사가 떴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밝혀서 퇴장시켜 주십시오. 우선 이건 진짜 국회 모독입니다. 지금 그 글씨체 확인됩니까? 쓰신 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안 일어날 거예요? 이태원 참사 가족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이태원 참사 가족 유가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연코 이 부분이 위원님들의 발언이나 국감 진행 사항과 관련해서 진행된 것이 아님을 두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 중에 그걸 썼던 것이고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 지우려겠다 그런 해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잘 납득을 하겠습니까?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사적으로 어제 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혹시 사적 대화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얘기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 걸 바로 이야기. 아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예. 참 저도 난감하네요. 웃기고 있네라는 건 누가 웃기고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김은혜의 거짓말 여왕은 계속 거짓말로 또 거짓말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대통령께서 이런 분들이랑 일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말고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그냥 미소를 지은 게 아니라 소리내서 웃었고요. 그 소리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제가 기관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시간이 지나도 죄송한 마음 잘못했습니다. 사회수석께서는 좀 개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불청객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고요. 경기 남부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방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강원 영서와 경북, 대구도 오전 한때는 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방은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지만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낮 사이에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많게는 6도가량이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9도, 대전은 6도, 광주는 10도, 부산은 12도로 출발하겠고요. 이 낮 기온도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아서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9도, 대전과 대구는 20도, 광주와 부산은 22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린 뒤에는 다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